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6장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5장부터 다이오드에 대해서 PN정션 다이오드 공부하고 있죠. 5장에서는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또 밴드 다이어그램도 공부했고 6장에서는 PN정션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를 했었어. 그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빌트인 포텐셜만큼 이제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P타입 쪽에다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플러스로 걸어주게 되면 그게 소위 포워드 바이어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배리어의 높이가 빌트인 포텐셜 마이너스 V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아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배리어가 작아지니까 전류가 더 흐를 것 같지 하고 그 얘기 했었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이 6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결국은 걸어준 볼티지에 따라서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볼티지를 안 걸었을 때, 볼티지를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을 때 P타입 쪽에다가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리버스 바이어스 P타입 쪽에다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마이너스로 걸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 챕터 내내 할 텐데 먼저 오늘은 정성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일단 예측을 앞부분은 해볼 거예요. 정성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오는지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할 텐데 실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수학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음 시간에 실제로 풀게 되는지 그 이야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요 정도까지, 요거 두 번째 거의 절반 정도까지 할 거고,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항상 이상기체도 우리가 공부했었지만 이상기체 없죠. 복잡하니까 이상기체라고 우리가 그런 기체, 존재하지도 않는 기체를 가지고 실제 기체를 설명하는 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논의할 내용은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가정을 하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그런 다이오드 없어요. 대부분의 다이오드를 측정을 해보면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 예측되는 그런 커런트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하지만 항상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얻은 결론으로부터 실제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그 벗어나는 원인은 뭔지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의 접근법을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차지 컨트롤 어프로치라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오늘 할 얘기들은 아니고요. 먼저 복습부터 해봅시다. PN 정션이죠. 이거 딱 봐도 이제 PN 정션인지 알지? 그렇죠? 어디가 P야? 왼쪽. 왜 왼쪽이 P죠?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잖아. 밸런스 밴드 쪽으로. 오른쪽이 N이죠. 페르미 레벨이 위쪽에 있죠. 여기 N. PN 정션이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플랫하게 라인업이 돼 있죠. 딱 봐도 이거는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거죠. 어플라이드 볼티지 안 건 상태예요. 이퀄리브리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결론은 알고 있어 이미.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런데 왜 안 흐르는지 한번 복기해 봅시다. 이쪽은 P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렉트론이 여기 잔뜩 있죠. 컨덕션 밴드에.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은 조금 있어요. P타입 쪽에. 반대로, N타입이지. 반대로 P타입 쪽에는 홀이 많이 있고, 밸런스 밴드에.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은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일렉트론 갖고 먼저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 중에, 일렉트론의 에너지 상태는 요 컨덕션 밴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조금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 전자가 일로 가면 그게 뭐야? 디퓨전이죠.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홀이 많으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왼쪽으로 가는 게 디퓨전이에요.
여기 있는 전자들 중에 디퓨전이 가능해 보이는 전자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얘는 왜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배리어보다 얘가 갖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배리어를 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디퓨전을 못하고 다시 그냥 되돌아오게 돼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P타입 쪽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여기에 오게 되면 일로 굴러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에너지가 높고 여기가 에너지가 낮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따라서 일로 오게 돼요. 일로 빨려 들어가게 돼. 마치 폭포에서 물이 절벽 밑으로, 폭포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의 상황이 컨덕션 밴드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요. 다만 홀은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일렉트론 관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지만 홀 관점에서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죠. 마찬가지 논의가 가능해요. 여기에 홀이 득실거리는데 이 얘네들 중에서 이 배리어를 넘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은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못 가. 얘는 일로 가능하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타입 쪽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 얘도 돌아다니다가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홀 입장에서는 이게 떨어지는 거야. 절벽으로 떨어지면 일로 가죠.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가는 게 디퓨전이고 이 전자가 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드리프트죠. 예. 그런데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어때요? 요 디퓨전 커런트하고 전자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하고 여기 있는 전자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가 같지요. 예. 같아서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홀의 디퓨전, 홀의 드리프트 이게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었어요. 자, 방금 말로 얘기한 걸 여기 정리해놨어.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하고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가 정확하게 밸런스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컨덕션 밴드 쪽에서도 홀의 디퓨전 커런트와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가 정확하게 밸런스 돼 있어요. 따라서 네트 커런트는 없어요. 그죠? 이게 이퀄리브리움이에요. 그런데 네트 커런트가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 봅시다.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하면 뭐냐 하면 이게 PN 정션이죠. PN 정션인데 지금 이쪽이 플러스를 건 거지. 플러스를 건 거예요. 이게 만약에 PN 정션이 아니고 그냥 저항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건전지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PN 정션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이퀄리브리움은 깨지는 거고 이제.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서로 라인업이 안 돼 있죠. 절단돼 있어 지금. 그리고 아까에 비해서 이 밴딩돼 있는, 밴드가 밴딩돼 있는 정도가 어때요?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어? 애초에 이 배리어의 높이는 빌트인 포텐셜인데, 볼티지를, 포지티브 볼티지 VA를 걸게 되면 빌트인 포텐셜 마이너스 VA, 이게 배리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배리어가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달라지는 일들이 있어. 아까는 배리어가 높아갖고 얘네들도 디퓨전을 못했었죠. 얘만 디퓨전이 가능했었어. 근데 지금은 딱 봐도 얘가 에너지가 꽤 되네. 그죠? 배리어 넘을 만큼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아까보다 더 많은 전자들이 왼쪽으로 디퓨전하게 돼요. P타입 쪽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다 홀이 이쪽으로 디퓨전하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디퓨전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겠죠. 디퓨전 커런트가 증가해요. 반면에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절벽으로 떨어졌던 애들, 얘네들은 여전히 그냥 돌아다니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야. 뭐 10층에서 떨어지든 20층에서 떨어지든
폭포의 높이에 상관없이 그냥 그 폭포 위에서 얼쩡거리다가 발 잘못 디디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예. 따라서 이 베리어 하이트에 상관없이 아까하고 비슷한 정도의 드리프트 커런트가 여기서 흐를 거예요. 일렉트론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홀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를 거예요. 따라서 아까는 이거 두 개의 합이 0이었어. 이거 두 개의 합이 0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두 개 합하면 얘가 더 크지요. 얘가 더 커요. 예. 따라서 일렉트론 디퓨전, 머저리티 캐리어인 이쪽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죠.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디퓨전 커런트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보다 얘가 더 커요. 따라서 네트 커런트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이거는 디퓨전의 방향이 전자가 이 방향이면 커런트는 이 방향이지. 커런트의 전자에 대해서 커런트 방향은 전자의 움직임의 방향과 반대니까. 그래서 전자에 의한 커런트가 컨덕션 밴드에서 흐를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베일런스 밴드에서도 얘하고 얘가 정확하게 맞아요. 이제 이게 더 많아. 따라서 홀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가 네트 값이 0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흐리게 돼. 근데 어때? 두 개의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워드 바이어스라는 게 여기가 저항이면 여기다 플러스 걸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지? 그게 일반적인 저항에서 우리가 직류를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모양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근데 이 전류가 흐르는 주요 원인은 뭐예요? 네트 커런트가 0이 아닌 주요 원인은 뭐야? 결국은 디퓨전 커런트예요. 그죠? 뭐의 디퓨전 커런트야? 머저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예요. 이게 N타입 쪽에서의 머저리티 캐리어가 디퓨전해서 얘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P타입 쪽에서 머저리티 캐리어인 홀이 디퓨전하는 이게 상쇄가 안 되고 살아남는 거잖아. 그렇죠? 이쪽의 머저리티 캐리어와 이쪽의 머저리티 캐리어. 얘네들의 디퓨전 커런트가 살아남는 거예요.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그렇죠? 자, 얘기했듯이 컨덕션 밴드 쪽에서 일렉트론의 디퓨전 커런트가 이제 얘에 의해서 상쇄되지 않아요. 밸런스 밴드에서도 마찬가지야. 홀의 디퓨전 커런트가 더 커요. 게다가 이 두 개는 다 같은 방향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P타입에서 N타입 쪽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게 돼요.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타입에서 N타입 쪽으로 흐르게 되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포워드 바이어스를 더 걸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위로 올라가게 됐지. 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포워드 바이어스를 내가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이 포텐셜 베리어, 포텐셜 힐은 낮아지게 돼. 선형으로. 왜냐하면 빌트인 포텐셜 마이너스 VA 이거에 의해서 점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키워주면 베리어의 높이는 선형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그 베리어를 넘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 그 베리어를 넘어갈 수 있는 전자라는 건 뭐야?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 그런 전자의 개수는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하게 돼요.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왜 그렇지? 왜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하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화학 반응에서도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게 있죠. 그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배리어잖아. 만약에 촉매를 써서 에너지 배리어를 낮춰줘. 촉매의 역할이 그거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 써서 에너지 배리어를 낮춰주면 어때요?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하죠. 반응 속도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늘려주게 되면 그 에너지 배리어, 포텐셜 힐을 넘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류도 우리가 포워드 커런트도 VA를 키워주게 되면 아마도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포워드 커런트도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포워드 커런트도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할 거예요. 왜? 머저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 봅시다.
리버스 바이어스는 P타입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거는 거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 배리어가 이퀄리브리움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이쪽이 낮아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쪽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배리어가 훨씬 높아졌죠. 이제 보니까 어때? 얘네들 중에 배리어를 넘어갈 수 있는 애들, 포텐셜 힐을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충분한 에너지 갖고 있는 애들이 없어. 따라서 머저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는 거의 0이 돼버릴 거예요. 얘도 디퓨전 못하고 얘도 디퓨전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건 뭐야? 드리프트 커런트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얼쩡거리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까보다 더 아주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죠. 어찌됐건 그냥 떨어져 갖고 일로 가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로 떨어져서 가게 되고. 그렇죠? 자, 머저리티 캐리어 디퓨전은 무시할 만한 상황이 돼버릴 거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드리프트는 여전히 살아남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리버스 커런트라는 게 흐르게 돼요. 그런데 리버스 커런트의 방향은 어때요? 지금 아까하고는 반대죠. 전자가 일로 가니까 전류는 절로 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홀이 일로 떨어지죠. 따라서 홀이 만드는 커런트, 전자가 만드는 커런트 전부 다 아까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 리버스 커런트가 흐르는데 그 방향은 포워드 커런트하고 반대 방향이고, 그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뭐예요? 요번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드리프트예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렇죠? 포워드 커런트하고 리버스 커런트의 원인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다르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리버스 커런트에 대해서 또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마도 리버스 커런트는 굉장히 작은 값일 거예요.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 하면, 리버스 커런트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때문에 얘네들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근데 얘네들의 개수가 어때? 몇 개 없어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도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얘네들의 숫자는 줄어들어. 따라서 몇 개 없기 때문에 커런트 수준 자체가 굉장히 작은 값일 거예요. 포워드 커런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일 걸로 추측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우리가 이제 음의 방향으로, 리버스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볼티지를 걸어주는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점점점 큰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다라고 한다면, 초기에는 리버스 커런트가 점점점 증가할 거예요. 왜 증가하지? 애초에 이퀄리브리움이었으면 이 전류와, 그러니까 얘가 드리프트 하는 거고 얘가 디퓨전 하는 게 정확하게 밸런스. 그런데 마이너스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면 것으로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줄어들어. 얘가 디퓨전 하는 게 줄어드니까 이거 두 개가 매칭이 돼갖고 원래 제로였어, 이퀄리브리움에서는. 근데 이 값이 점점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많이 살아남게 되죠. 많이 살아남게 되죠. 따라서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음의 방향으로 점점점 키우게 되면 초기에는 리버스 커런트가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세츄레이션이 될 거예요. 세츄레이션이. 왜냐하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 얘네들 몇 개 없어요. 처음에 늘어나는 건 얘네들이 뭐 많이, 아까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볼티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마이너스 쪽으로 거니까 아까보다 절벽에서 많이 삼천궁경 떨어지듯이 막 떨어져 갖고 리버스 커런트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아까하고 똑같이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아까는 평형에서는 상쇄해줬던 걔네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이 커런트가 많이 살아남는 거지. 그렇죠? 전자나 홀이 드리프트 하면서 나오는 커런트가 살아남아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세츄레이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포워드 커런트는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할 거다.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양의 방향으로 커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음의 방향으로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짐에 따라서 리버스 커런트는 초기에는 조금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세츄레이션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부터 수식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할 건데, 소위 말해서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다 할애할 거예요. 다음 시간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이오드에서 측정되는 네트 커런트는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디퓨전 커런트와 드리프트 커런트의 합이에요. 디퓨전 커런트가 플러스로 표현되면 디퓨전 커런트가, 드리프트 커런트는 반대 방향이었죠 아까.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지금. 네트 커런트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이 두 개가 똑같아서 0이 됐던 거였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값 자체가 0이고 이 값 자체가 0이어서 전체가 0인 게 아니었어요. 얘도 특정 값이 있고 얘도 값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정확하게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0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의 절대값, 그러니까 평형 상태, 볼티지 안 걸었을 때 디퓨전 커런트의 절대값, 그 다음에 드리프트 커런트의 절대값, 이걸 우리가 I0라고 합시다. 이 I0라는 값으로 두 개가 똑같고 부호는 반대였기 때문에 0이 됐던 거예요. 평형에서는. 이걸 I0라고 놓고, 아까 이건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드리프트 커런트는 세츄레이션 돼요. 요 어플라이드 볼티지 이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세츄레이션 일단 되고 나면 변하지 않죠.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는 변하지만, 그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드리프트 커런트는 절벽에서 얼마나 자주 전자들이 떨어지느냐 또는 홀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거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플라이드 볼티지,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키워준다라는 건 뭐야? 절벽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야. 이제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 물이 똑같은 양, 단위 시간당 일정량이 흐르고 있는데 1m짜리 폭포가 있는 거하고 100m짜리 폭포가 있는 거하고 떨어지는 물의 양은 어때?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절벽이 뭐 깊어진다 그래서 더 많은 물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 보기만 시원하지. 절벽이 높으면, 폭포가 높으면. 반면에 이 디퓨전 커런트는 익스포넨셜리 변한다 그랬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에너지 배리어, 포텐셜 힐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가 작아졌을 경우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디퓨전 커런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할 거예요.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따라서. 그런데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이면 이거 다 없어지고 I0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일 때 평형에서의 디퓨전 커런트를 우리가 I0라고 했잖아. 드리프트 커런트도 마찬가지로 I0였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 텀에 이 지수에 VA가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V 레퍼런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상수예요, 그냥. 다만 익스포넨셜이니까 여기 단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 따라서 이 V 레퍼런스라는 것도 결국은 볼티지의 단위를 갖고 있을 거고, 요거의 정체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될 텐데 일단은 그냥 상수다. 단위는 볼티지인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드리프트 커런트의 절대값은 I0 곱하기 익스포넨셜 텀 이렇게 표현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볼티지 VA에 대해서 전체 네트 커런트는 어떻게 돼? 디퓨전 커런트하고 드리프트 커런트 요거의 합이죠. 그렇죠? 그런데 드리프트 커런트는 어떻다 그랬어요?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었지. 예, 그래서 그냥 I 드리프트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 I 드리프트는 결국은 I 제로고, 그렇지? I 드리프트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흐르던 드리프트 커런트, 그게 포워드 바이어스건 리버스 바이어스건 간에 그 드리프트 커런트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얘가 I0니까. 그리고 I0를 묶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예. 식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 포워드, P타입 쪽에다가 플러스 볼티를 걸게 되면 플러스 커런트가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즈 하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걸면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초기에는 증가하다 나중에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모양의 IV 특성이 나올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지? 지금까지 유도를 한 게 아니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이오드의 IV 특성을 설명해주는 식의 모양은 아마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I는 I0, 여기서 I0는 평형 상태에서 흐르는 드리프트 커런트나 디퓨전 커런트의 성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오케이. 이거는 시간상 생략하자. 지금 얘기한 걸 다 뭐 정리해 놓은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봐요. 별거 아니야. 평형 어플라이드 볼티지 없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각각의 그 커런트 성분들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그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앞부분에서 내가 설명한 정성적으로는 우리가 추측한 그 다이오드 이퀘이션,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유도되는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일 첫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은 최종 결론까지 가지는 않을 거야. 풀이 방법을 딱 셋업을 해놓는 거기까지만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정을 좀 많이 해요. 항상 아이디얼 그러면 가정이 많죠. 이상기체도 가정이 있었잖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가정을 해요. 첫 번째 가정,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다. 전류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어서 커런트를 측정하고 있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 그다음에 도핑 프로파일은 난 디제너레이틀리 도프드 스텝 정션이다. 스텝 정션이죠. 우리가 지금 스텝 정션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복잡하니까 3차원 말고 원 디멘전만 생각합시다. 원 디멘전이고 그다음에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건 커런트가 굉장히 조금만 흐르도록 캐리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쿼시 뉴트럴 리전을 지배하는 상황은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쿼시 뉴트럴 리전이 뭐였죠? PN 정션이 만들어지면 가운데 그 스페이스 차지 리전, 디플리션 리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거기가 그 쿼시 뉴트럴 리전이죠. 거기에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PN 정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드리프트, 디퓨전, 그 다음에 thermal recombination generation, 그러니까 thermal RG 프로세스. 얘네들만 일어나. 기타 등등 잡것들은 안 일어난다. 예를 들면 비트를 받아갖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 없다. 그 다음에 그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OJ 리컴비네이션 이런 거 다 없다. 복잡하니까. 복잡해서. 자,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따라서 커런트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 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아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얻은 그 식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유도해서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야. 볼티지에 따라서 커런트식 이걸 얻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커런트를 얻으려면 커런트 덴시티 J를 표현해내면 돼. 그렇죠? 커런트 덴시티가 뭐라 그랬어? 다른 말로? 차지 플럭스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우리 화공과 학생들이 익숙한
플럭스 개념으로 얘기하면 차지 플럭스가 커런트 덴시티하고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토탈 커런트, 다이오드에서 측정될 수 있는 토탈 커런트를 커런트 덴시티로부터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어. 뭐 간단하게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 커런트를 면적으로, 단면적으로 나눈 게 커런트 덴시티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이건데 얘를 얻어도 되죠. 우리가 뭐 단면적은 안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요 토탈 커런트 덴시티, 요 J, 이 값은 토탈 커런트 덴시티 J는 PN 정션이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값일 거예요. 일정한 값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잖아. 그렇죠?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 전체에 걸쳐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 J는 일정한 값일 거예요. 하지만 토탈 커런트 덴시티를 구성하는 일렉트론 커런트와 홀 커런트 이 각각은 이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값이 아닐 거예요. 얘네들은 변할 수 있어. 포지션 X에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은 각각 변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두 개의 합은 일정해야 돼.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일정해야 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인플럭스와 아웃플럭스가 같아야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J 값이 일정해야지만, 그러니까 PN 정션 전체에 걸쳐서 일정해야지만 가능하겠죠. 어찌됐건 간에 요 JN과 JP 얘네들은 포지션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얻고 싶은 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얻으려면 결국 얘네들을 알아내야 돼. JN하고 JP.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배운 식들이 있어요. JN과 JP 이 식은 여기서 얻을 수 있잖아. JN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렇죠? JP 홀 커런트,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와 홀의 디퓨전 커런트 두 개의 합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를 안다면? 뭐를 알면 그게 가능하지? 이 농도를 알아야 돼.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이거를 안다면 이 두 개의 식 갖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자나 홀의 농도 그거를 표현해 주는 식이 있었지. 그게 바로 뭐였어요?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었잖아. 그렇죠?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우리가 배웠죠. 말은 거창하게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라고 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식이었어? 차지에 대한 차지드 파티클에 대한 그냥 매스 밸런스 식이었어요. 매스 밸런스 식. 그 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하면 얘네들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떻게 향후에 일이 벌어질지 대충 눈치가 좀 채지죠. 여러분들이 눈치챈 대로 아마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걸 하려면 복잡한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됐었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 자, 그런데 PN 정션 다이오드를 우리가 이제 그려놓은 건데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건다고 했잖아. 그 얘기는 이쪽에 금속 갖고 컨택을 만들고 이쪽도 금속으로 컨택을 만들었다는 얘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컨택이 오미 컨택이다라고 가정하자고 했었어. 지난 시간에. 그렇죠. 여기 이제 오미 컨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PN 정션 다이오드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요. 여기는 P타입인 쿼시 뉴트럴 리전. 그렇죠? 여기는 디플리션 리전. 여기는 N타입인 쿼시 뉴트럴 리전.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 바운더리가 하나 있지. 오비 컨택이 있는 여기에 바운더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또 바운더리가 하나 있어. 이거를 앞으로 내가 그냥 엣지라고 부를게요. 디플리션 엣지, P타입 쪽, P 사이드의 디플리션 엣지, 요게 N 사이드의 디플리션 엣지,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오미 컨택이 있는 그 바운더리가 또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current density JN, JP 이걸 구해야 돼요. 이 전체에 대해서 멋지게 그냥 수학적으로 한꺼번에 쫙 풀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그래서 단순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쿼시 뉴트럴 리전에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여기 힌트가 써 있긴 한데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디플리션 리전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 그렇지? 여기 0이 아니야. 하지만 쿼시 뉴트럴 리전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에요. 포텐셜 드랍이 여기서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지? 로우 레벨 인젝션 가정 하에서는 커런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볼티지 드랍도 굉장히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안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로우 레벨 인젝션이고 일렉트릭 필드가 0이야. 그러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풀 때 어떻게 됐었어? 우리가 JN과 JP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쿼시 뉴트럴 리전을 여기에서 풀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얻어낼 거야.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 단순화될 수 있었잖아. 일렉트릭 필드가 0이고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일 때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 뭘로 바뀌었었어요? 뭐 간단하게 뭐 지워질 거 지워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바뀌었었어. 그렇죠? 기억이 안 날까봐 여기다 써놨어요. 봤던 기억 나죠 이제? 이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이었어요. 요 식은 뭐냐 하면 P타입에 있는 마이너리티인 일렉트론의 익세스 커런트. 델타 N은 뭐였지? 평형 상태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예요. 그렇죠? N0 플러스 델타 N이 N이야. N.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의 전자의 농도를 N이라고 한다면 N0 더하기 델타 N이 N인 거죠. 그때의 델타 N이에요. 따라서 이게 이제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지. 이때 여기서 캐리어는 마이너리티인 전자구 P타입 쪽에서 마이너리티. 그때 쓰는 식이고 이건 반대의 상황에서 쓰는 식이고 이 식이 우리가 다 배웠었어요. 이 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로우 레벨 인젝션이고 일렉트릭 필드가 0일 때였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보여준 그 식이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들잖아. 복잡하지? 근데 이 식이 더 단순하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했었죠. 그 다음에 포토 제너레이션 이거 0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포토 제너레이션 레이시 0이라고 했었어.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이 식에서 이거 0이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이거 0이고 그 다음에 요거 0이고 따라서 식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려. 어느 쪽에서? 이거는 P타입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니까 뭐야? P타입 쪽. 요게 P타입 쪽을 표현하는 거죠. 마이너스 XP보다 X값이 작은 쪽, 왼쪽이죠. 왼쪽을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N타입 쪽의 쿼시 뉴트럴 리전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에 게다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이미 케이스 스터디 했잖아. 그때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해갖고 미분 방정식 형태에 따라서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되고 바운더리 조건을 어떻게 쓰면 그때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 얘기 다 했었죠. 그때 했던 똑같은 식이에요.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너럴 솔루션 바로 요거였어. 미분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런 함수였잖아. 결국은 익스포넨셜 텀이 두 개가 있는 이런 모양의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얘에 대한 솔루션도 이거고 위에 거에 대한 솔루션이 이거고 밑에 거에 대한 솔루션이 이거예요. 따라서 P타입 쪽은 이걸로 설명이 되고 N타입 쪽은 이걸로 설명이 돼. 그런데 그때 케이스 스터디 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A하고 B 값을 정해야 되잖아. 저거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했어?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가 필요했던 거죠. 예, 이게 지금 2차 미분 방정식들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를 우리가 정해야만 돼요. 찾아야 돼.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거고.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N과 델타 P를 알았다.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렇죠? 대입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입하지? 여기는 n인데 여기는 델타 n이네. 예. 이미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요거 n은 n0 더하기 델타 n이야. 그렇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고 했잖아요. 일렉트릭 필드가 0이면 이퀄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은 x에 따라서 안 변한단 말이야. 홀 컨센트레이션도 이퀄리브리엄에서 안 변해요. 따라서 이거 미분하면 요 n 자리에 델타 n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요 두 개의 식이 요렇게 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대입할 수 있겠지.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미분 한번 하면 되겠네. 그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각각 대입한 다음에 뭐 미분 한번 하면 이제 꿈에도 그리던 JN과 JP를 다 구하게 되고 그거 합치면 되잖아. 그지? 그거 합치면 J 값을 알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면적 곱하면 커런트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쿼시 뉴트럴 리전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디플리션 리전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디플리션 리전은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니죠.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니에요. 따라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쓸 수가 없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은 일렉트릭 필드가 0일 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못 써요. 그냥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이거를 통째로 갖다 놓고 이제 시작해야 돼. 통째로 갖다 놓고.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디 스테이트고 뭐 포토 제너레이션은 없고 그다음에 기타 잡 프로세스 없다 그랬잖아. 따라서 이 잡 프로세스 이런 거 없다. 이거 없다는 거죠. 서멀 RG 프로세스 있고 드리프트 디퓨전이 있다고 했어. 얘네들은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거 0이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따라서 디플리션 리전에서의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은 우리의 가정을 적용하면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디플리션 영역에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도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디플리션 영역에서 서멀 RG 프로세스는 무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디플리션이란 말이 뭐야? 캐리어가 다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이온화된 도너, 억셉터 이런 애들만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따라서 서멀 RG가 지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나겠어 거기에서. 이미 다 고갈돼 버렸는데. 따라서 요거 무시할 수도 있겠죠. 이거 무시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나면 남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0이다. 얘는 0이다. 이것만 남어.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마이너스 XP부터 XN까지 이게 디플리션 영역이죠.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일렉트론 커런트가 포지션에 따라서 안 변한다. 홀 커런트가 포지션에 따라서 안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자, 여기 다시 썼어요. 똑같은 얘기. 이 얘기는 뭐야 그러면? 포지션에 따라서 일렉트론 커런트도 안 변하고 홀 커런트도 안 변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이 엣지를 포함해서 양쪽 엣지를 포함해서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캐리어 이 커런트, 일렉트론 커런트든 홀 커런트든 JN이든 JP든 얘네들이 일정한 값이다라는 거야. 일정한 값.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 이 값은 일정한 값이에요. 따라서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 P타입적 엣지죠, 이게. P타입적 엣지에서 그러니까 디플리션 영역과 쿼시 디플리션 영역의 경계, 그걸 내가 지금 엣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P타입적 엣지에서의 값이나 N타입적 엣지에서의 값이나 또는 그 사이나 어디든 다 똑같은 값이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야. 마찬가지로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홀 커런트 덴시티는 뭐 마이너스 XP 위치든
xn 위치든 어느 위치든 다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같은 값이야. 이 두 개를 합쳐봅시다. 합치면 뭐야? 요거 두 개 합치면 그게 뭐예요? 토탈 커런트. 어디에서?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흐르는 토탈 커런트. 이건 일정한 값이야. 아까 얘기했죠? 토탈 커런트는 디플리션 영역이건 할 거 없이 다이오드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값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정한 값을 이거 두 개 더해도 되고 이거 두 개 더해도 되고 이거 두 개 더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고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요거하고 요걸 고를 거예요. 이 두식 합치면 왼쪽은 이게 되고 오른쪽은 이거 두 개 합쳐도 되고 이거 두 개 합쳐도 되고 이렇게 합쳐도 되고 이렇게 합쳐도 되고 여러 개의 초이스가 가능하지. 그런데 특별히 얘하고 얘를 고를 거야. 왜 그렇게 고르냐 하면 이게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XP면은 뭐야? P타입 쪽과 디플리션 영역의 그 경계예요. 거기에서 전자의 커런트 덴시티야. 거기에서 전자는 뭐야? P타입 쪽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커런트 덴시티예요. 앞에서 우리가 쿼시 뉴트럴 리전에서 푼다고 했잖아. 그렇죠? 쿼시 뉴트럴 리전은 이 경계를 포함해서 다 쿼시 뉴트럴 리전이거든. 따라서 얘가 앞에서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푼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연관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XN이면 N타입적 엣지예요. N타입적 엣지에서 홀 커런트는 뭐야? 네, 이것도 역시 마이너리티 캐리어예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의 커런트 덴시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에서 연관 지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요거 두 개를 선택해서 합치면 돼. 그러면 이게 일정한 값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J 값은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다이오드 전체에 걸쳐서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다이오드 전체예요. 여기가 P고 중간에 디플리션이 있고 여기가 N이에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 JN과 JP 합치면 J로 일정해야 되고 요 위치에서도 JN과 JP 합치면 일정해야 되고 요 위치도 그래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게 디플리션 영역이면 디플리션 영역에 대해서는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을 합쳐도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전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요 엣지 값하고 요 엣지 값을 합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얻어낸 거야. 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갑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한데 여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인 영역이고 여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홀인 영역이에요. 요거에 대한 식이 우리가 하나 있고 요거에 대한 식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식이 두 개야. 그래서 각각의 식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요쪽 식에 대해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에서 하나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나와야 되고 요거와 관련된 식에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오미 컨택이 이루어진 요 바운더리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미 컨택이 만들어진 지점이 엣지 요 엣지 또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 엣지로부터 충분히 멀리 있어. 이 엣지로부터 충분히 멀리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P타입 쪽에 이쪽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거의 0일 거다. 또 이쪽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의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거의 0일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PN 정션의 밴드 다이어그램이에요. 밴드 다이어그램인데 아까 괜히 이걸 갖고 왔네. 이 가운데는 내가 뒤에서 설명할 거야. 여기는 보지 마세요. 여기는 보지 말고 이쪽이 P타입, 이쪽이 N타입이죠. 여기에 페르미 레벨 있고 여기에 페르미 레벨 있고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이 이퀄리브리엄보다 좀 작아진 그 포텐셜 힐이 포텐셜 배리어가 작아진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그냥 플랫해요. 여기도 그냥 플랫하고. 만약에 XS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존재한다라면 이게 어떻게 됐어야 돼? 이게 움직였어야 돼요. 여기가 움직였어야 돼. 근데 안 움직였잖아. 그렇죠? 이게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평형 상태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평형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잖아. 평형 상태보다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더 많아졌다면, 평형 상태보다 여기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전자죠. 평형 상태보다 전자의 농도가 많아졌으면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위로.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 따라서 이쪽 끝으로 가면 이쪽 끝에 부분에서는 XS 마이너리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0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양쪽 끝에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를 봅시다. 요 바운더리 조건. 여기 바운더리 조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쿼시 페르미 레벨이라는 걸 이제 다시 얘기해야 돼. 이거 전에 배웠어요. 쿼시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 평형이 깨졌을 때, 페르미 레벨이 그 라인업이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평형이 아닐 때 페르미 레벨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디파인 한 거예요. 이거는 그 평형일 때의 페르미 레벨 식과 똑같은 모양으로 디파인하고 심벌만 달리 쓴 거예요. 이게 그 홀에 대한 그 P타입에 대한 페르미 레벨, 쿼시 페르미 레벨, 요게 그 전자 N타입에 대한 쿼시 페르미 레벨이고, 요 두 식을 풀어헤쳐가지고 익스포넨셜로 다시 바꿔 쓴 거예요. 얘를 바꿔 쓴 게 이거고, 얘를 바꿔 쓴 게 이거예요. 그렇죠? 요 두 개를 곱해봅시다. NP.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식이 이렇게 돼. 이렇게. 평형이 아닌 상태에 있는 지금 그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의 곱은 NI의 제곱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 얘기는. 평형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NP 프로덕트가 NI의 제곱이었잖아. 평형에서는. 그런데 평형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 평형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NI의 제곱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요거를 곱해야 된다. 익스포넨셜 텀을.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앞에서 우리가 내가 강의할 때 요 N타입의 페르미 레벨과 P타입의 페르미 레벨을 여기까지만 그렸었어요. 여기 짝대기 긋고 여기 짝대기 긋고 요 가운데는 비워놨었어. 비워놨었어요. 지금은 여기는 일단 보지 말고 여기만 봐봐요. 여기하고 여기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그게 지금 여기 있죠. 저거하고 좀 연관져 보려고 하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요거는 평형 상태에 있는 그 N타입 쪽의 페르미 레벨. 요거는 평형 상태에 있는 P타입 쪽의 페르미 레벨이에요. 그 두 개의 차이 값이 얼마예요? 바로 Q 어플라이드 볼티지예요.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건 만큼 이게 힐이 낮아진 거잖아. 그거만큼 얘네들이 벌어진 거죠. 그렇지?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어? 평형에서는 이게 라인업이 돼 있었잖아. 그렇죠? 라인업이 돼 있었는데 이 힐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게 잘려갖고 얘는 이쪽은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내가 슬라이드 돌아가기가 귀찮아서. 2페이지가 평형에서의 밴드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라인업이 돼 있죠. 근데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있는 3페이지 그림을 보면 어플라이드 볼티지 크기만큼 거기다 Q 곱한 그 에너지 크기만큼 N타입 쪽이 올라가거나 또는 P타입 쪽이 내려간 거잖아. 그렇게 되면서 벌어졌죠. 그 차이가. 따라서 EFN-EFP는 QVA예요. 그냥 QVA.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정을 할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은 뭐냐면
지금 이쪽 영역은 몰라요, 사실은. 이쪽에 쿼시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가 다 풀고 나면 알 수 있게 돼. 근데 문제는 이걸 알아야 지금 풀 수가 있어. 방법은 뭐야? 딜레마에 빠졌잖아. 그지? 이럴 때는 과감하게 가정하는 거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랬던 것처럼 평형 상태에서의 페르미 레벨 간의 차이가 QVA였던 것처럼 쿼시 페르미 레벨도 그 차이 값은 QVA다. 용감하게 가정.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쿼시 페르미 레벨과 평형 상태의 페르미 레벨, 진짜 페르미 레벨이죠, 이거. 쿼시와 진짜 페르미 레벨이 같다. 홀도 마찬가지야. P타입도 이 두 개가 같다. 어디에서? 디플리션 영역에서.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를 우리가 가운데 원래 안 그렸었는데 그냥 여기엔 진짜 페르미 레벨이고 그 다음에 쿼시 페르미 레벨이 그냥 이렇게 쭉 간다는 거야. 쭉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여기는 진짜 페르미 레벨이고 이 근처에서 쿼시 페르미 레벨인데 아예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간다. 그러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페르미 레벨 간의 이 차이 값은 QVA고 그 QVA 가짜 페르미 레벨, 쿼시 페르미 레벨의 차이 값은 QVA이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작든지. 그죠? 그렇단 얘기죠. 이렇단 얘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요 자리,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이제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QV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식이 이렇게 되고 NP 프로덕트는 NI의 제곱이 아니고 익스포넨셜 KT분의 QV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식을 갖다가 그 law of the junction 접합의 법칙 뭐 번역하면 이걸 law of the junction이라고 불러요. 이 식의 의미는 뭐야? 이게 커지면 이게 양의 값으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익스포넨셜 텀이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NP 프로덕트가 NI의 제곱보다 큰 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VA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보다 작아지게 될 거고. 하여간 요지는 뭐야? 평형 상태하고는 달리 NP 프로덕트가 단순히 NI의 제곱이 아니고 거기에 이 익스포넨셜 텀을 곱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바운더리 컨디션 정하려고 그래요. 아까 컨택 쪽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정했잖아. 그쪽에 가면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0이라고 했었죠. 지금은 디플리션 영역 그 엣지, 양쪽 엣지 쪽에 바운더리 컨디션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NP 프로덕트가 NI의 제곱이 아니고 거기다 이거 곱한 놈이다.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이거고. 그러면 P타입적 엣지, P 엣지를 봅시다. P 엣지에서 결국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하면 P타입적 엣지에서의 전자 농도, P타입적 엣지에서의 홀의 농도 두 개 곱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곱하면 N은 그냥 그대로 썼고 P타입적 엣지에서 P의 농도 이게 바로 뭐야? 뭐하고 똑같아? 우리가 넣어준 억셉터의 농도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P타입적 엣지에서의 홀의 농도는 바로 우리가 넣어준 억셉터의 농도랑 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NA로 바꾼 거고 이 두 개 곱한 게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얘만 남기고 NA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식이 이렇게 되죠. 식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지? 델타 N 값이에요. 델타 N. 익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델타 N, P타입 쪽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의 익세스 양, 과량돼 있는 홀의 익세스 전자지, 익세스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in the P타입, P타입 쪽에서
근데 위치는 마이너스 XP 지점. P타입 쪽의 엣지. 얘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얘가 n이 바로 델타 n 더하기 n0니까 결국은 델타 n은 n 빼기 n0죠. 그렇죠? 그래서 엣지에서의 전자의 농도, 이게 평형이 아니야 지금. 거기에서 평형일 때의 엣지에서의 전자의 농도, 이거를 빼주면 그게 델타 n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얘를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대입했고, 그 다음에 요거 평형일 때 그 전자의 농도, 평형에서 전자의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NP 프로덕트로 구하죠. 그지? N0, 여기 제로가 있으니까 이거 평형을 얘기하는 거죠. 평형일 때 전자와 홀의 농도의 NP 프로덕트는 얼마예요? NI의 제곱이야. N은 P분의 NI의 제곱이고, P 대신에 억셉터 농도 넣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 녀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렇죠? P타입 쪽에서 그 전자의 농도잖아. 평형 상태에 있는 P타입 쪽에서 전자의 농도니까 결국은 NI의 제곱을 NA로 나눠주면 그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얘를 대입한 거고 얘는 요걸 대입한 거예요. 식이 이렇게 되지. 가로로 묶어내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 구한 거예요. P타입 쪽 엣지, 디플리션 영역이 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P타입 쪽 엣지에서의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은 요 값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반대쪽 엣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이런 식이 얻어져요. 여러분들이 해봐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조건을 다 구했어요. 그렇지? 바운더리 조건을 다 구했어.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이게 다인데 다음 시간에 실제 풀 거기 때문에 서머리를 다시 할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커런트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커런트.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었을 때 다이오드에서 커런트 얼마나 흐르는지,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양의 값으로 커질 때 또는 음의 값으로 커질 때 커런트 어떻게 되는지 그 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사연을 거치다 보니까 식이 단순화돼서 우리의 가정하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결국은 얘하고 얘를 풀면 돼. 이거하고 이걸 풀면 되는데 이거를 풀고 나서 솔루션의 모양도 우리가 이미 알아요. 제너럴 솔루션이 이거라는 걸. 다만 바운더리 조건 두 개씩이 각각 필요해. P타입 쪽 이쪽에서 바운더리 조건 필요하고 얘도 또 이쪽에서 바운더리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요 쿼신 뉴트럴 리전에서 문제를 지금 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 0이기 때문에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으로 단순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고, 풀다 보면 바운더리 조건이 필요했고 그 바운더리 조건으로 양쪽 끝단 컨택 쪽은 결국은 excess concentration이 0이 돼 버리는 거고, 요 엣지 쪽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식과 요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요 두 개의 바운더리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인 이거에 두 개의 개수를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바운더리 조건 두 개 있으니까 요 두 개의 개수 정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의 개수를 이거 두 개의 바운더리 조건을 이용해서 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 N과 델타 P 요 식이 얻어지겠지. 개수까지 다 정해서. 그렇죠? 다 정하고 나면 그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여기서 미분 한번 하고 얘도 미분 한번 하고 하면 되겠지. 미분하면 JN이 나와요. JN. 그렇죠? JN이 나오면 합쳐야 되겠지 이제. 그지? 합치는데 아까 어디서 합치자 그랬어?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 두 개를 합하자고 했죠. 물론 디플리션 리전 말고 다른 데서 합쳐도 돼요. 근데 거기서 못 구하니까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하나 구하고 여기에서 하나 구해서 두 개 합치자라는 거였잖아 아까. 그렇죠? 여기서 각각 구해서 합치자라는 거야. 이거를 미분하고 나면 식이 얻어질 거고 그 식의 x 위치에다가 x가 xp일 때
마이너스 xp일 때 또 x가 플러스 xn일 때를 대입해서 얻어진 식을 두 개 합치면 돼요. 합치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면 돼? 면적만 곱하면 되지. 면적만 곱하면 바로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마지막 두 슬라이드에서 요약한 이 과정을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 앞부분에서 해가지고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얻을 건데, 우리의 예상처럼 앞에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 얻은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놈이 얻어져요, 당연히. 괜히 헛고생했나? 어차피 글로 갈 건데.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다 스킵하고 결론만 얘기할까 하다가 결국은 다 설명했어요, 그냥.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풀러서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얻을 거고, 그 얻은 다음에 그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 음미해 볼 거예요. 자,